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진학사 캐치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CMT.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문과대학 취준 5학기째인 33살 한영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웃고는 계시지만 편치 않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죠. 패스, 논패스 딱 두 개로 나뉘잖아요. 아, 합격, 불합격으로? 그쵸. 불합격하더라도 그런 피드백 같은 게 없으니까 너는 뭐 어디가 부족해서 안 나왔다 이런 게 없었고, 그런 갈피를 못 잡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길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탈락을 좀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한두 번이면 제가 하려는 대로 하겠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이게 정말 맞나? 진짜 헛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분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들이 저를 되게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취준 자체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약학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휴학도 되게 오래 했어요. 소위 말하는 고시낭인 하다가 이제 취업으로 갑자기 뛰어들게 된 거죠. 30살이 넘으신 이후에 이제 네, 취준해.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주로 어떤 기업군과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단 금융 쪽을 많이 지원했고요. 네. 금융 쪽에서도 이제 영업, 금융 영업이죠. 사람 상대로 하는 네. B2C나 이런 쪽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뭐 좀 확대해서 일반 사기업, 영업 전반. 또 제가 나이가 대졸공채 신입으로 들어오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업 취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3살의 그 연대생 졸업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연대생인데 취업을 못했어? 꿈이 높아서, 목표가 높아서 이지 않을까라고. 취준이 사실은 이제 출신대학 분명히 중요한데 그런 거 말고의 요소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대학이라는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낙방을 하게 된 거에는 다른 요소가 있었을 거고, 제 경우는 그런 건 되게 빨리 포기했어요. 약간 탑티어 누구나 내로라는 그런 기업 이런 거는 저는 딱 포기했고요. 사실 뭐 회사를 안 본다, 뭐 어디든 가겠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N수가 반복될수록 바운더리가 넓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처한 상황과 이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사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을 병행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사기업의 서류 합격률이 확 떨어지고 있다. 네, 맞아요. 이게 확 느껴졌어요? 나이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기별로 통계를 내봤는데 네네. 처음 했을 때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확률 자체도 사실 문과대학 아시잖아요. 서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의 10%에 육박하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바닥이 없을 정도로. 그 사이에 스펙도 조금씩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경험들이. 네. 근데 서류 합격률이 떨어졌다. 서류에서는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만큼 미미한 발전이 있고 뭐 필기나 면접 같은 스킬은 더 늘어났어요. 네. 근데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했죠. 오늘 7시, 저녁 7시 촬영했잖아요. 네. 저랑 만나기 전에는 어떤 또 이제 취업 준비 노력을 하고 오셨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이제 인터뷰 준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자소서를 계속 다듬고 기업 분석을 사실 공고가 뜨면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 미리 해놓는 거예요. 비록 작년 사업일지라도 작년 사업에 대한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걸 해놓고 왜냐면 올해 현행 사업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접근 방법도 쉽고 또 지난 이력 같은 것도 사실 미리 알아두는 그런 게 되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미 취직을 하신 친구들이 덜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거의 다죠. 누군가 데리고, 그쵸? 네, 맞습니다. 되게 그 비교해서 오는 슬픔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슬픔보다는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야자를 하잖아요. 20대 때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는 나는 그냥 뭐 애들 다 같이 하니까 근데 30대는 그 넓은 교실에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야자할 사람도 다 합격해서 갔고. 그렇죠. 저 혼자 일단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남들도 다 같이 할 때 하는 거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뭐 다 일하고 뭐 성취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더 빨리 해서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저를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도 이제 긴 공백기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공백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뭐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제일 저의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공백기가 와 길기도 했고 공백기에 대한 유의미한 서류상의 이력이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서류상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뭘 했느냐는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게 그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감사함을 배웠어요. 감사함? 아 갑자기 얘기가 좀 전환되는 건가요? 네. 공백기를 위한?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강제적인 찾아온 이 공백 단절기를 저의 여유 시간으로 준 거죠.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했을 때 시도하기 어려운 그 빡센 다이어트 식단, 뭐 스트레스 쌓이면 막 금발, 뭐 빨간색 머리, 뭐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잖아요. 이제 취준생의 신분이면 네. 취준만 해야 될 거 같고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보시기에는 너무 네가 배부른 소리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생산성이 더 높더라고요. 제 멘탈이 워낙 개복치라서 그런 식으로 많이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제가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서 30대 취준생은 어떤 기분일까? 애써 긍정? 애써 긍정? 기쁠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플 일이 있으면 슬프잖아요. 네. 근데 30대에 뜻하지 않게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이 사실 변동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데 일상에서 여전히 나를 긍정하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써 긍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채널에 댓글에 이런 게 달립니다. 뭐 30 몇 살인데 뭐 기간제 계약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간간히 달려요. 형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같이 가는 입장에서. 같이 가는 입장에서. 저도 5학기를 취업 준비를 했지만 그중 2학기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손도 못 댔어요. 그게 무기력증이라는 진단명이었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무기력증을 되게 도와준 이야기 같은 거 하나가 잘하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이런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취준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이유는 사실 잘하고 싶었잖아요. 그냥 이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잘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우리의 상황은 여기까지 흘러온 거지만 너는 잘하고 싶었잖아.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잖아. 이미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스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이해하고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저도 그렇고 이걸 보시는 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언젠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